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밤 1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처참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이 800선에 아슬아슬 걸쳐있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2.2%대 하락 마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1%대 하락 마감. 오늘 뭐 의미 있는 반등 한 번 없이 처참하게 두드려 맞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미국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수록 오히려 더 심플하게 볼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기준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투자 방향과 걸맞지 않는 종목이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 반대의 의견이다 하면은 편안하게 보유를 좀 하셔도 되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드려볼게요.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엔캠을 포함한 2차전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당장 뭐 시세가 이런 식으로 크게 빠졌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물론 너무 중요하죠. 시세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손실이 그만큼 커지거나 수익을 반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자 투자 성향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매번 영상을 이렇게 밤에 녹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낮 시간대에는 일과도 있으시고 또 영상에 100%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조용한 시간대는 뭐 주무시기 전에 보신다든지 잠이 안 오면 한번 보시거나 하실 수가 있고 영상을 한번 켜면은 그래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긴 시간대가 이 시간대입니다.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떠나서 내용에 대한 전달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항상 밤에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이 시간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 점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 좀 심플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 건지 가격을 보고 투자하신 건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의 반대말이 뭡니까? 센티먼트예요. 그렇죠? 센티먼트를 보고 투자했다. 그리고 밸류보다는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서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이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급락 나오는 거 싹 다 매도해야 됩니다. 손절을 하든 도망을 가든 지금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내용과 가치, 그리고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락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입 벌리고 받아먹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자 시세로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매도가 맞아요. 근데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틀은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모든 종목과 모든 섹터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격을 보고서 차트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손절을 못하니까는 그제서야 가치 분석을 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그러한 가치 투자 핑계 뒤에 숨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관점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일단 좀 예외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2차전지 종목들은 가치와 가격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하셨느냐 이걸 먼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엔캠부터 종목으로 들어가서 가치와 가격적인 측면을 각각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전액 몇 위? 4위 기업입니다. 그렇죠? 1위에서 3위가 중국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기준으로는 1위다. 그리고 전액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요.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인데 양극재가 배터리 전체에서 40에서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전해액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3%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단가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서 18%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 양극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해질, 전해액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해액도 품질이라든지 배터리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글로벌 4위이자 미국에 진출 가능한 기업으로는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엔캠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 제가 말씀드린 가치와 가격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흉을 볼 게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한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엔캠을 가장 최고점으로 보던 그러한 가치평가 이상으로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나 새로운 기술력이나 뭐 증설이 됐든 수주가 됐든 뭐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캐즈미니 머니 또 지금 바이든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적인 측면에서 인정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는 가격적인 측면이 우려가 돼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2차 전지 캐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미국 정치적인 리스크죠.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시황이나 매크로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신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신규 모멘텀 부재. 왜냐면 이때 당시 반영했던 재료보다 더 큰 재료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부재한 거죠. 이미 반영됐던 것들로는 뭐 추가적인 고점을 더 열어가기엔 좀 제한적이잖아요. 주식은 항상 새로운 것에 더 크게 환호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재료도 과거 한때 주목받았던 그 규모보다 더 큰 재료로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이 엔캠에 대한 가치는 시장에서 여전히 높게 평가를 하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장기 이평선 224일 이평선입니다. 224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왜 224일 이평선이 중요하냐면 장기적으로 224일 이평선 위에 이렇게 시세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성과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계속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눈높이가 낮아진 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장기 이평선을 계속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장기 이평선 위에서 시세가 계속 머무르고 있고 중간중간에 뭐 HBM 찌라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 있고 매크로적인 리스크도 있고 다양한 불안 심리들이 많이 작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깨지 않는 게 이 224일 이평선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조금 더 넓혀서 과거를 좀 보시면요. 224일 이평선 위에서는 이렇게 대세 상승, 224일선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하향과 계속해서 역배열 추세,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또 이렇게 우상향 시세를 계속 보여가죠. 이게 장기적인 흐름과 추세 방향인데 차트로 식별을 하지만 가치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캠을 계속 제가 17만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딱 보세요. 17만 1200원을 지지받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오늘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도 데미지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다른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은 급락이 크게 나타났는데 엔캠이 오히려 오늘은 2.6% 하락으로 18만원대의 자리를 잘 잡고 있죠. 17만원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엔캠은 17만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엔캠이 17만원을 깨고 이탈하면 그거는 손절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7만원 중요한 가격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죠. 내일 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엔캠은 17만원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장기 이평선 224일 이평선을 꼭 기억을 하셔라. 자, 다음으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당시에 최초에 8만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다가 중간에 올라올 때도 또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뒤에 또 올라올 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때 당시 높은 위치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분들은 손절가가 이탈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매도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해요. 10만원이 일단은 너무나 중요한데 가치의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전에도 그림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글로벌과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수요와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녹색으로 진한 거는 글로벌 시장 규모고요. 약간 연한 녹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규모예요. 근데 보시면 2023년과 2024년부터 슬슬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25년 더 벌어지고 26년 더 벌어지고 27, 28, 29, 30 계속 쭉쭉 벌어져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23년부터 벌어져요. 제가 영상마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탑재되고 있는 거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2개의 차량 모델만 탑재가 되고 있었어요. 포르쉐의 타이칸, 그 다음에 아우디의 이트론 GT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몇 종? 8종 정도의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포르쉐 타이칸과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도 5% 정도의 함량을 8%까지 함량을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음극재를 흑연과 인조 흑연 음극재에 의존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대주전자 재료고, 실리콘 음극재가 좀 들어가 줘야 배터리의 성능을 조금 더 끄집어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그 배터리 성능까지 레벨업이 가능한데, 그동안에는 양극재에 너무나 많이 집중을 했었죠. 일단 주행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주행거리에 신경을 썼던 그게 바로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양극재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컨 그레이드 구간이라고 그래서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잘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충전 시간과 충전 속도에 대해서 많이들 집착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극 쪽을 개선을 해야지만 전기차를 좀 더 잘 팔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음극을 그동안에 개발을 빨리빨리 못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양극재 가격이 너무 많이 비쌌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의 가격은 배터리 전체에서 40에서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리튬 가격이 한때 톤당 60만 위안 하던 게 지금 10만 초중반까지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원가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 비중들을 이제 음극재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조금 더 레벨업 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고, 추후에 이제 서드 그레이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 관련된 거예요. 테크. 앞으로 전기차에서만 구현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컨 그레이드 구간이고, 음극재. 저는 대주전자 재료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단순하게 고점 15만 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빠졌다라는 이유로 저 인간이 추천해서 작살났네, 물렸네 이런 소리 하고 계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물렸죠. 물렸다면 물릴 수 있는데, 제가 최초부터 대주전자 재료의 가치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8만 원대입니다. 이미 저희는 정확하게 2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신규로 오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고서 긴 호흡으로 모아가셔라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어디다 초점을 두고서 투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업 공부를 좀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좀 처참합니다.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23%나 빠졌어요.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여러분들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바로 오늘 이렇게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불확실성은 확대되나 실적 성장은 유효하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어떤 기업이죠? 구리를 얇게 피는 동박입니다. 이 동박도 마찬가지로 음극 라인에 들어가는 게 동박이에요. 양극재 쪽으로는 양극박이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영업이익은 3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한다.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전략 고객사의 북미 JV 합작법인을 이야기합니다. 공장 램프업과 주요 고객사의 유럽 공장 출하 확대에 따라서 매출 성장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출하량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9% 늘었다라는 거고, 지난 1분기에 나타난 해외 경쟁사로 인한 반사수의 영향도 2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이 된다. 다만 원재료가 뭡니까? 구리죠. 구리 가격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영래깅 영향을 좀 받았고, 국내 전력비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은 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리를 얇게 펴는 기술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첫 번째로 전기세입니다. 전기세. 전기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건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대한 영업이익을 추정한다면 270억 가까이 되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128%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덕분에 경쟁사와 달리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동박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익 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예상 대비 부진한 전기차 수요와 고객사들의 투자 속도 조절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가시성은 연초 대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사가 지난 2월에 공시한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 목표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섹터가 업황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바이든 리스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는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우위가 지속된다라는 거는 피어라는 거는 핵심 경쟁사들이죠.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계속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북미향 매출 증가로 2차전지 업종 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이익은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매크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물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원자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의 시세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고 인간의 예측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의 변동에 따라서도 이 개선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추후에 또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매출 성장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긴 깔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올해는 전방 고객사로 상이한 실적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GM과 스텔란티스, BMW, 전기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업체들이 전방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규 수주의 70%가 하이엔드 동박으로 납품될 예정이고 향후에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 24년 PBR 1.4배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주로 제시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6만원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줬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됐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됐든 이 기업들의 가치를 보고 저는 추천을 드린 겁니다. 전기화에 없어서 못 파는 구리, 니켈, 리튬처럼 입도선매한다. 2030년까지 구리 공급이 수요보다 15% 적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가격 이론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3에서 6개월 뒤에 구리 동박의 평균 판매 가격 ASP의 변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상황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구리 중심으로의 변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실적을 이제 최악으로 바닥을 찍고 나서 턴을 해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기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일단 4만원까지 빠졌는데 이 4만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핵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한참 머무르던 핵심 가격이고, 지금 그 선을 최근에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23년부터 24년 상반기에 다시 반등을 보인 뒤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5만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줬을 때가 가장 중요한 핵심 맥점이지만, 지금 그동안에 뭐 IRA를 비롯해서 또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만원 정도는 좀 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한 만원 정도를 내주고 4만원 부근까지 또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주전자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종목들, 지금 뭐 2차전지 섹터가 다 빠지니까 다 같이 빠지는 거죠. 엔캠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이 종목들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여전히 너무 좋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과 지금 세컨 그레이드 구간 뭘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은 양극 쪽이 아니에요. 음극 라인을 보시는 게 맞고 양극재가 아닌 다른 소재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딱 제격이다. 그래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입 벌려서 환영하시고요. 가격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죠. 조선주는 여러분들께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제가 거의 뭐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입 아파서 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한참 올라오고 나서 이제 사도 되나요 하면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2차전지는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께 더 많이 드릴 말씀들이 좀 남아 있는데, 핵심적인 종목들, 뭐 신규 매수 관점이 됐든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나 또 핵심 가격들, 이런 모든 전략들을 한 번에 묶어서 다 받아보실 분들은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2차전지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요즘 바빠요. 이제 막 이렇게 급락장이 나타나면 모든 분들이 막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질문이 막 쇄도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언급을 드린 종목이니까 도움은 반드시 드려야 되겠죠. 저에게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움을 다 드릴게요. 자, 어쨌든 2차전지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엔캠 주주님이시거나 2차전지 핵심 종목들, 주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김 대표 개인 번호로 2차전지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급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지금 시장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된 하락이 시작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장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